원래 우유에 이걸 넣으면 고소해집니다. 1번과 2번 베이스 컬러의 차이가 좀 납니다. 샷이랑 섞어주는데도 묵직함이 보이죠. 돌아서면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약간 한국의 시그니처 라떼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보난자 커피의 서울 라떼 맛 따라잡기를 할 거예요. 보난자 커피 서울 라떼 드셔보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보난자 커피 가셔서 서울 라떼를 바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다가 혹시 보난자 커피가 있다 하면 가셔서 서울 라떼 무조건 드셔보셔야 되고요. 혹시 라떼를 달달한 거 싫어하고 그냥 그 라떼의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 라떼를 먹어보고 한 번만 먹는 분도 못 봤고 이걸 먹고 맛 없다는 분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유명한 서울 라떼를 할 거고, 보난자 커피가 독일 베를린에서 왔고, 그래서 서울 라떼라 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한국의 시그니처 라떼가 아닌가, 한국 보난자 커피의 시그니처 라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서울 라떼가 저도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먹었고 살짝 맛이 있겠어? 싶어서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어요. 제 카페 라떼 재생 목록에 보시면 제목에는 없지만 제가 비슷하다고 하면서 블렌딩 우유를 만들어서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 태그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시기를 보난자 커피에서는 아몬드 시럽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난자 커피를 먹을 때 아몬드의 맛을 진짜 거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먹어봐도 아몬드 시럽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또 보난자 커피를 갔는데 이 아몬드 시럽이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유 베이스를 만들려고 꺼내놓으신 것 같았고 아니면 이제 뭐 주문하신 시럽이 도착을 해서 이제 물품 정리를 하시려고 꺼내놓으셨는지 요 아몬드 시럽이 정말 많이 있었고 제가 그때도 역시나 서울 라떼를 사 먹었고 여쭤봤어요. 서울 라떼 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아몬드 시럽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먹어봐도 아몬드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맛을 저도 너무 똑같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고 저도 그냥 카페 라떼의 진한 맛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보난자 커피 서울 라떼가 너무 마력이 있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레시피가 궁금했는데 제가 좀 비슷하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두 개의 우유 베이스가 보이죠. 근데 두 개의 우유 베이스가 차이가 있고 제가 두 개로 비교를 해드릴 거고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싱크로율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이 아몬드 시럽 말고는 어떤 건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고 촬영 전날 어제죠. 또 가서 먹었는데 정말 우연히 우유를 또 거기도 매일 우유를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우연히 목격했고 그때 저도 우유 베이스를 매일 우유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살짝 소름이 돋으면서 우유는 아마도 매일 우유가 사용됐겠구나 라고 제가 추측을 했고 그럼 정말 맛이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하다 해서 사 먹어보고 제가 만든 베이스로 만들어 먹어봐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고 제가 두 가지로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넣는 게 조금 다르게 우유 베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고 이 중에 하나는 정말 거의 비슷하다는 걸 또 한번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우유 베이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그 보난자의 서울 라떼의 맛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은한 단맛이 있었고요. 끝맛이 살짝 짭짤했습니다. 그리고 샷의 맛은 상당히 쌉쌀하게 들어왔고 우유의 맛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몬드 시럽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몬드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유 베이스의 컬러를 보아하니 동물성 휘핑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고
저도 카페 라떼 블렌딩 우유를 꽤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를 했고, 제가 했던 것들에서는 이 아몬드 시럽이 들어가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다빈치 아몬드 시럽 자체가 향이 상당히 강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그 구운 아몬드 향이 강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몬드 시럽이 들어갔다? 그냥 영업 기밀이라 입을 그렇게 맞추셨나? 그렇게 말하기로 했나 싶을 정도로 믿지 않았어요. 제 입에는 정말 1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정말 들어가는구나. 뭐 넣는 걸 보진 못했지만 이 아몬드 시럽이 있는 걸 보고 아, 정말 들어가는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이용을 해봤고요.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1번, 2번으로 해서 오늘 할 거고 1번이 제일 비슷한 거, 2번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슷하지만 약간 맛이 다른데 요게 또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번, 2번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베이스 1번 제일 싱크로율이 비슷한 거 요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맛이 비슷하다고 했던 1번이고 근데 요게 비교해드릴 2번인데 한번 보시면은 컬러 차이가 살짝 다른 거 보이시나요? 요게 조금 더 미색을 띠고 요게 조금 더 하얀색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맛이 비슷하다고 했던 1번은 이 메일 우유와 아몬드 시럽과 동물성 휘핑크림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게 묵직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몬드 시럽 얘기를 듣고 시럽이 묵직함인가 했는데 이게 그 정도의 묵직함이 느껴지기에는 시럽의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아몬드의 향이 정말 거의 나지 않았고 그냥 끝맛이 달달한 정도로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림은 분명히 들어간다 해서 제가 또 카페라떼 재생 목록에 보시면 있듯이 제가 동물성 휘핑크림으로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휘핑크림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블렌딩 우유는 바로 즉석에서 제조해서 만드는 것보다 우유 베이스를 미리 제조를 해놓고 냉장에서 숙성을 시키면 맛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3시간, 정말 최소 시간 3시간 정도는 숙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상미 기한은 제조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추천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건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블렌드 우유를 요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양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한 잔 분량에 우유는 130g 들어갔고 아몬드 시럽이 5g 들어갔고 이제 크림은 30g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5잔 분량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잔 분량일 때 이제 우유가 650, 아몬드 시럽이 25g, 그리고 크림이 150g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아무리 맛을 봐도 끝맛에서 좀 짭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짭짤함이 뭘까? 혹시 이런 크림이 아니라 이 묵직한 맛이 뭔가 탈지분유냐 전지분유 뭐 이런 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우유에 이걸 넣으면 고소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아시던 그런 상식에서도 있었는데 우유에 소금을 넣으면 고소해집니다. 거꾸로 들었나요? 네, 소금을 넣으면 고소해져서 제가 이 블렌딩 우유를 만들 때 소금을 정말 극소량을 넣어줬어요. 저는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넣어줬고 이거 혹은 뭐 천일염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천일염을 넣어주실 때도 가는 소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금이 녹아들도록 하면 되는데 저는 소금은 5잔 분량에 0.3g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짠맛이 강하지도 않고 끝맛이 좀 짭짤하게 끝나면서 감칠맛을 상당히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5잔 분량 이상씩 꼭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제가 3잔 분량할 때 이 소금을 0.2g으로 계량해서 넣어봤는데 짭짤한 게 뭐 확 더 짜지지 않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5잔 부담스럽고 3잔씩 하시겠다 하시면은 다른 거는 제가 알려드린 한 잔 분량으로 계량을 하시고 소금만 0.2g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얘는 아까 제가 컬러가 조금 더 하얗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인데 제가 나머지는 다 똑같이 넣어줬고 이 동물성 휘핑 크림 대신에
생크림을 넣어준 거예요. 뭔가 더 고소한, 묵직한데 좀 깔끔한 고소한 맛은 동물성 휘핑크림보다는 크림 중에서는 생크림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넣어줬는데, 제가 동물성 휘핑크림은 우유의 향이 생크림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고소하면서 묵직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유의 고소함을 좀 더 살려보고자 생크림을 넣었는데, 제가 보난자 커피에서 또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우유 베이스를 따라주시는 걸 보니까 컬러가 동물성 휘핑크림을 넣은 거랑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생크림으로 만든 것과 이렇게 동물성 휘핑크림으로 만든 거 해서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게 됐고, 저는 생크림으로 만든 것도 상당히 싱크로율이 비슷했는데, 뭔가 그 크림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뭔가 그 우유의 향이 더 났어요. 근데 그게 생크림보다는 이제 동물성 휘핑크림을 써줬을 때 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우유 베이스만 만들어 두신다면 제조는 너무 빠르고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4온즈 잔에 만들어 볼 거고, 이제 두 잔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지 맛 비교까지 해드릴게요. 분명히 서울라떼 너무 좋아하시지만 생크림으로 넣은 거 맛 비교 보고 또 저게 낫나 싶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두 잔을 동시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우유 베이스를 만든 걸 사용하실 때는 한번 잘 흔들어서, 잘 혼합이 되게 흔들거나 혹은 저어서 따라주셔야 됩니다. 저도 잘 흔들어 줄게요. 그래서 1번 우유 베이스 먼저 따라줄게요. 지금 우유의 컬러만 봐도 상당히 묵직해 보이거든요. 두 잔 다 제조를 했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다음 2번도 베이스를 잘 흔들어서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과 2번 베이스 컬러의 차이가 좀 납니다. 1번이 동물성 휘핑크림, 2번이 생크림을 넣어준 베이스예요. 이제 샷을 추출해서 넣어줄 건데, 샷은 각각 2샷씩, 각각 더블 샷을 넣어줄 겁니다. 일단 1번 우유 베이스에 샷을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2번 우유 베이스에도 샷을 부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난자 커피의 서울라떼 따라잡기 두 잔 만들어봤고, 제가 일단 비슷하다고 했던 1번 우유 베이스 먼저 먹어볼게요. 잘 섞어서. 네, 지금 이렇게 섞어주는데도 묵직함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샷이랑 섞어주는데도 묵직함이 보이죠? 두 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묵직함이 보이고, 1번 먼저. 너무 맛있고, 일단 저는 되게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고, 이 들어오는 묵직함과 뭐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 너무 비슷한데, 이제 조금 보난자 커피가 조금 더 짭짤한 것 같아서 이제 천일염을 한 0.5g으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한 잔에 0.1g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당히 고소하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끝맛에서 좀 우유의 맹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소금을 그 정도 넣어줌으로써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짭짤하게 만들고 싶다. 완전 좀 보난자 커피 나 먹어봤는데 이거보다 좀 더 짭짤했던 것 같다 하시면 0.5g까지 넣어보셔도 돼요. 저도 0.5와 0.3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0.3만 넣어도 우유의 고소함이 좀 극강으로 치닫아서 거기서 더 짭짤한 맛을 주진 않아도 되겠다 해서 이 정도를 넣었거든요. 계량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편하게 한 잔당 0.1g 넣어주셔도 되고, 충분히 잘 녹을 수 있을 때까지 꼭 숙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너무 고소하고 묵직한데 이 끝이 달달한,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맛있고, 이 끝에 이제 이 살짝 달달함이 전혀 아몬드는 정말 같이 느껴지지 않는,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2번을 먹어볼게요.
이번은 확실히 좀 더 깔끔한데 묵직하고 이제 그 우유의 향이 그냥 고소하게 난다 하면 그 유제품의 향이라고 하죠. 라떼를 먹을 때 우유의 풍미처럼 그렇게 묵직한데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제가 1번을 만들어준 거고 제가 먹어봤던 것도 이런 맛이었기 때문에 싱크로에 비슷한 건 1번이에요. 근데 이제 2번은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2번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뭔가 입안에서도 묵직하고 이게 더 뭔가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내가 먹어봤다 서울 라떼 나는 딱 그 맛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1번 우유 베이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몬드 시럽이 아몬드 크림 라떼나 뭐 아몬드 할 때 저도 요거를 많이 써줬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향만 맡아도 향이 진짜 구운 아몬드의 향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시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정량을 넣어줌으로써 라떼에서 아몬드 맛이 나지도 않으면서 끝맛이 은은하게 달콤하면서 이게 뭔가 묵직한 그런 크림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이게 아몬드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맛있는 단맛은 뭐지 싶고 이제 그런 맛 표현이 된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넣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시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라떼를 또 먹을 수가 있구나.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커피에 관심이 없는 제 지인분도 이걸 먹고 맛있다고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실 만큼 그런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난자 커피 서울 라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다고 하죠. 맛있는 커피 추천해줄 거 없어? 했을 때 보난자 커피 서울 라떼 꼭 먹어봐 라고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가 먹어도 맛있는 그런 음료겠고요. 이제 이렇게 맛있는 만큼 당연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궁금해서 오늘 드디어 아몬드 시럽을 가지고 우유 베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레시피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가 막힌 레시피 가지고 올게요.